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리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채널 운영 시작한 지 4달이 되었는데 너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저는 호랑이 형님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 호영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랑이 형님 사랑합니다. 추위와 무커와의 싸움에서 질질 끈다는 여론이 질질 쌌다는 여론으로 바뀐 것처럼 다시 분위기 좋아질 호영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영의 매력은 스토리라고 생각됩니다.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시청자분들에 한해서라도 제가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소통하면서 호랑이 형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분석하고 추측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특히 상상하는 거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작품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 뇌피셜 스토리 영상 계속 제작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직장인인데 프리랜서처럼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빼면서 영상을 제작하려다 보니 채널 운영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멤버십 운영 진행하려고 합니다.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일반 시청자분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더 만들어내고 더 소통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규 리뷰만 앞으로는 같은 시점에 공개되고 나머지 뇌피셜 스토리뷰나 분석 영상은 회원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선공개됩니다. 또 회원 전용 영상을 한 달에 1개 이상 제작이 될 거고요. 댓글에 제가 아는 선에서 우선 답변해드리고 그 외에는 댓글창이나 채팅하실 때 생기는 배지 만들어 뒀습니다. 또 월 1회 정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 컨셉은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라고 여러분께 발표를 하고 여러분이 심사위원 되셔서 평가해 주시고 틀린 거 지적해 주시고 욕해 주시고 피드백 받아서 그 내용을 스토리뷰나 분석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할 프로젝트는 항마전 뇌피셜 스토리 만들어 보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다른 웹툰 작가분과도 연락이 되어서 작품 컷 사용 허락받았는데요. 리뷰의 영역을 넓혀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웹툰 있으시면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격은 한 달에 1990원 입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 첫 번째 영상으로 항마전 뇌피셜 스토리뷰 아린편과 두 번째 회원 전용 영상은 산해경에 등장하는 무지기와 아들들의 천재와의 전투 이야기 기반으로 전투력 티어 매겨보는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백은 왜 가장 강한 완달이 아닌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호영에서 흰산의 후계 구도에 있는 자식들의 어미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대백 후계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어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팩트 소스들에 양념 좀 쳐서 뇌피셜 스토리뷰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뇌피셜 농도가 짙습니다. 시작합니다. 백호, 일반 호랑이 중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유전 열성으로 태어나는 돌연변이 호랑이. 불함은 백호로 태어났습니다. 우두머리 호랑이의 자식이었지만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리해서 겉돌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의 큰형은 불함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비와 어미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다른 자식들만 먹였습니다. 불함은 형제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거나 스스로 쥐와 작은 새를 사냥해서 배를 채우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불함의 어미는 너를 낳은 것이 나의 수치라며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라며 그를 내쫓습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것과 쫓겨난 것이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스스로 사냥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했고 추위 속에 자고 돌봐주는 이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 모든 것이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함은 태고의 강한 마물들 속에서 싸우고 사냥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살아남습니다. 어느 날 불함은 사냥한 마물의 힘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힘을 융합하고 증폭시키기까지 하며 강자로 거듭납니다. 이제는 주변에 불함에게 대항할 만한 강자가 없을 정도로 강해진 불함. 불함 외에도 다른 무리에서 쫓겨난 백호들, 다리를 절거나 꼬리가 잘린 호랑이들을 모아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백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된 불함, 흰산에서 이상한 징후가 느껴집니다. 흰산의 부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함, 그도 흰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한가운데서 어릴 적 그를 조롱하던 큰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본도 없는 내 놈 따위가 부름을 받다니 부름이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이냐. 불함을 조롱하는 큰형, 그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불함도 맞섭니다. 어미가 잡아놓은 죽은 시체나 받아먹던 내 놈이 어찌 나보다 강할 수 있단 말이냐.
불암은 부름에서 가장 먼저 그의 큰형을 제압하고 그 힘을 흡수합니다. 부름받은 다른 종족들의 강자들은 상대하는 강자가 많아질수록 힘을 소진하게 되고 힘을 충전할 시간이 부족해 부름을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불암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강자들을 제압하고 그 힘을 흡수했으며 강한 상대일수록 흡수되는 힘과 또 불암 안에서 융합되고 증폭되는 효과가 컸습니다. 부름이라는 것은 불암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축적하게 하는 사냥에 불과했습니다. 불암은 힘을 증폭시키며 이제는 힘을 충전하며 쉬고 있는 강자들의 본거지와 군대를 홀로 격파했으며 대항하는 그들의 일족 자체를 멸하기도 합니다. 강자들과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불암의 사냥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과 일족에게 불암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름받는다는 것은 불암의 사냥감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부름을 회피하고 항복하겠다는 세력들도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테니 어린 일족들만은 살려달라는 종족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불암은 부름받은 모든 강자들과 세력을 제압하고 흰산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불암의 어린 자식들도 불암처럼 흡수한 힘을 융합하고 증폭하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의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특히 불암의 장자는 그가 부름에서 상대했던 강자 중 약한 편에 속하는 놈 하나 이겨내기 어려운 수준의 그릇을 보였습니다. 호랑이 무리에서 쫓겨났던 불암, 그는 자신이 일궈낸 흰산의 주인 자리, 그리고 그 일족인 백호 종족이 대대손손 힘과 권력을 이어가기 원했습니다. 부름을 감당할 만한 후계자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불암은 후계자 선정에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장자 승계는 없다. 모든 자식들은 경합에 참여하고 가장 강한 자식 하나가 후계자가 된다. 나머지는 대렴되어 흰산의 산채로 묻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암이 세운 작은 부름이었습니다. 둘째, 불암의 자식을 잉태한 어미는 흰산 안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며 아이를 낳는 즉시 아이와 분리시키고 어미는 흰산의 영역 밖으로 쫓아낸다. 어미가 돌보고 살피는 존재는 강해질 수 없다. 흰산의 후계자는 날 때부터 스스로 사냥하고 생존한다. 하지만 불암이 세운 원칙은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흰산의 3대 주인 대백은 첫째를 아껴 완달이 아닌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마물에 대한 위협도 거의 없으며 흰산의 본래 원칙은 현재 주인이 후계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불암이 세운 첫 번째 원칙을 무시하고 맏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흑룡에게 죽게 됩니다. 결국 가장 강한 완달이 새로운 흰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내 여진과 함께 낳은 아이들 모란과 흥계, 자식들에게는 어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후계구도의 아들 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어미와 분리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을 베풀며 흰산 밖에 나가 살게 합니다. 그렇게 완달은 불암이 세운 두 번째 원칙을 어겼고 첫 번째 원칙을 어긴 대백, 두 번째 원칙을 어긴 완달. 그 결과 압카와 일영이 공존하며 질서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팬